5천만 원으로는 저라면 월세를 세팅할 것 같아요. 그러면 감정가는 1억 5천 얼마인데 4,360만 원 낙찰이 됐잖아요. 네. 1,060만 원이 임대 시세예요. 최소 연 수입이 700만 원이 넘겠죠. 연에 한 700씩 받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려요. 자, 부동산 경매 전문가 달천 정미호 대표님과 부동산 경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또 부동산 경매 기술 요 책 또 신간도 출간 하셔가지고 지금 경매하기 좋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리는데 현재 부동산 경매 시장은 어떻고 지금 경매하기 정말 좋은 시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늘 좋았죠. 늘 좋았는데 아무래도 정부 대책들이 연이어 3번, 4번 나오면서 가장 강력한 게 일단 뭐 토호제 규제니까요. 실거주 외에는 주택 구입이 어려워졌지만 경매는 얼마든지 민사집행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를 피해갈 수 있어요. 자금 조달 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오히려 더 일반 매매보다 경매로 이렇게 구입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입찰하고 데이터로도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럼 지금 부동산 경매 공부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경매 공부는 기본적으로 돼 있으면은 좋은 게요. 이게 우리가 집을 평생 살면서 한 번만 사고 안 사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집을 뭐 당장 안 사더라도 전월세 계약을이라도 할 거고요. 최소 2-3번 이상 사게 될 텐데 이게 아무래도 고가의 자산이다 보니까 거래 위험에 대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이걸 어디 학교에서도 잘 가르쳐 주지 않잖아요. 뭐 계약 잘하는 법, 뭐 사기당하지 않는 법 이런 걸 배운 적이 없단 말이죠. 이 경매는 부동산을 싸게 사는 방법으로 쓰이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임대차 관련 지식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좀 배워두시면 자산을 불리고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수도권 기준 실제 본인의 부동산 경매 성공 사례 2-3개만 얘기해 준다면요.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요. 아파트 주거용을 좋아하시니까 쉬운 거를 위주로 3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2020년에 목동의 한 아파트를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낙찰 받자마자 그 낙찰가에 전세를 놨습니다. 전세를 놨고 지금은 2.5배 정도 불과 5년 사이에 이렇게 오른 상태예요. 여전히 보유를 하고 있고 2.5배라고 하면 이게 상당히 이게 무슨 10년, 20년이 아니라 5년 만에 오른 거기 때문에 수익률로 치면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목동 아파트는 2019, 20년도 매입하신 분들 있잖아요. 최소 2배에서 많게는 2.5배 이렇게 올랐습니다. 여기서 자랑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일반 매매는 또 그 당시만 해도 이 전세 이런 갭 투자 직접 들어가서 살지 않아도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좀 자금이 부족하더라도 전세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매입을 해놨다가 이제 내가 돈을 모아서 그 이제 전세금을 빼주면서 들어가는 식이 가능했던 거죠. 어쨌든 뭐 중요한 것은 실투자금이 최소화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제가 여기 2023년께 김작가 TV에 출연하면서 그때 이제 거의 부동산 시장 경기가 바닥이었거든요. 네. 그때 뭐 올림픽 파크 포레온 이런 거 뭐 분양받으면 망한다 이렇게 뭐 얘기도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또 용인에 대형 아파트를 낙찰을 받게 되죠. 그것도 네,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죠. 전세를 이제 줘서 최소화하고 요즘 그 이제 많이 오른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용인 수지구거든요. 그런 것들도 그때도 단독 낙찰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많은 분들이 이런 시기가 좋지 않을 때는 금리가 막 올라가고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을 때는 정말 관심이 없습니다. 일반 매매 시장에도 관심이 없는데 경매 시장에는 더 관심이 없을 거잖아요. 근데 이걸 좀 역발상이 좀 필요합니다. 그때 저는 이제 지인들 당연히 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이 이제 기회라는 생각에 여러 채 투자를 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좋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죠. 또 아파트만 하면 좀 그러니까 그 서울에 지하철역이 아주 가까운 그런 오피스텔을 경매로 매입을 했는데요. 매입가는 한 2억 7천 정도 됩니다. 근데 요걸 제가 처음에 월세를 보증금 3천에 월세 14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것도 한 5, 6년 지나고 나니까 월세가 지금 현재 165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초역세권이고 또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3룸에 방 3개 화장실 2개짜리 오피스텔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대출을 70% 받았기 때문에 또 전세 보증금을 월세 보증금 3천만 원을 회수했겠죠. 그러면 실투자금이 상대적으로 수천만 원, 6, 7천만 원으로 충분히 투자가 가능한 거죠. 목표 수익률과 낙찰률 높이는 입찰가 산정 노하우를 알려준다면요. 목표 수익률은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제 수익률 최소 2배수, 지금 4%면 한 8% 정도 수익률이 나와야 입찰을 하는데 그 얘기는 그냥 뭐 예적금이나 미국이 망할 일은 없으니까요. 거기만 넣어놔도 4% 이상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데 굳이 뭐 보유세 내고 공실 리스크 안으면서 8% 이하로는 투자를 안 하겠다는 의미예요. 초보자분들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지역별로 뭐 제가 이렇게 책에도 써놨어요. 이제 저 테헤란로에도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거기는 이제 상대적으로 임대가 이제 나가기 무섭게 바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최소 전 6% 정도 잡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지방이나 이런 데는 최소 2자릿수
다수 10에서 12% 대전, 대구 이쪽에 경매로 낙찰받은 다가구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상대적으로 수익률을 높게 보는 거고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일단 이거를 안 하세요. 이게 남들이 뭐 하라 내지는 감정가 대비 유찰이 많이 된 것들 이런 것들만 보시는데 내 목표 수익률이 없는 상태에서는 입찰가를 정확히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거 역산해서 쓰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저처럼 8%, 뭐 7%, 인서울, 수도권, 지방 또 물건 종류별로 나눠서 수익률을 설정을 해두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초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권리 분석의 그럼 핵심 요소 및 권리 분석 방법을 좀 알려준다면요. 권리 분석은 사실 배울 게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권리 분석 잘한다고 해서 경매로 돈 버는 경우는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경매 사이트에서 99%다 걸러줍니다. 이상이 있고 없고 더 걸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처럼 뭐 전업 투자를 하거나 강의를 하시지 않을 거라면 그냥 이제 홍보 아닌 홍보가 되는데 이 책 이거 2만 원도 안 하거든요. 이거 사시면 한 16만 원 상당의 그 경매 사이트를 무료로 드려요. 예, 이거 보시면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눈에 익을 거죠. 2달 정도 써보시면. 그래서 저는 권리 분석은 그냥 AI에 맡겨라. 요즘 AI 시대인데 공부하려고 열심히 학원 다니시지 말고 그렇게 그냥 정리하는 것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그 기본적인 방법은 좀 알려주신다면요. 기본적인 방법은 내가 이제 입찰을 해요. 낙찰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주거용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이런 거 하실 테니까 그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점유자를. 소유자 아니면 임차인이겠죠. 소유자는 권리 분석할 게 없습니다. 그냥 말소 기준 권리 이하로 다 말소예요. 그냥 끝. 근데 임차인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네. 없는 임차인. 네. 없는 임차인은 그것도 끝. 네. 권리 분석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낙찰받고 잔금 내면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냥 합법적으로 인도명령 신청에 의해서 끝나는 거예요. 쉽게. 네. 근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 경우도 딱 두 부류로 나뉩니다. 보증금을 내가 인수하는 임차인, 보증금을 인수할 필요가 없는 임차인. 후자라면 이것도 권리 분석 끝. 정리하면 문제가 되는 것은 채무자,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 중에 대항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예요. 그 경우라면 내가 보증금을 3억이면 3억, 뭐 2억이면 2억 이거를 알고 입찰하면 리스크가 아니겠죠. 맞잖아요. 내가 10억을 쓸 건데 3억을 인수해야 돼. 그러면 7억을 쓰면 되잖아요. 이런 개념이에요. 네네. 이게 자동갭 투자가 경매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애초에 대항력이 없다면 뭐 전세로 3억에 살던 뭐 10억에 살던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이에요. 제가 지금 한 20초, 30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 정도만 알고 입찰하셔도 충분해요. 초보자분들은. 주거용 경매만 하실 때는. 그리고 이마저도 99%는 AI들이 다 걸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스피드 옥션 같은 것들이 있는 이런 지금 홈페이지 뜨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데 들어가면 다 걸러준다는 건가요? 물론이에요. 이게 스피드 옥션, 뭐 태인 경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각 사건별로 들어가 보시면 이 빨간색으로 아무것도 없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아무 권리상 하자가 없다는 것들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 대항력 여기 있는 임차인 막 이런 게 있죠. 요거 빨간색은 그냥 초보자분들은 그냥 패스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현금 5천만 원, 1억 원, 5억 원이 있다면 부동산 경매 어디에 뭘 사실 건지 한번 좀 알려주신다면요. 진짜 5천만 원으로는 이제 아파트를 사시기는 쉽지가 않겠죠. 5천만 원으로는 저라면 월세를 세팅할 것 같아요. 저라면 이제 레버리지 수익률로 한 5천만 원 투자하면 월 한 12% 정도 내외를 수익률로 하니까 한 50에서 60 정도 나오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감정가는 1억 5천 얼마인데 어제 낙찰된 건데 28% 수준인 한 4,360만 원 낙찰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얘가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위치가. 일산 아시나요? 호수공원 있고요. 일산은 호수공원 가까우면 어느 정도는 먹고 들어갑니다. 정발산역 이용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오피스텔을 여러분들이 4천만 원 초반에 매입하실 수 있다고 하면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건 이제 직접 사시진 않을 테니까 월세가 얼마냐면 1000에 60만 원이 임대 시세예요. 그러면 월 60만 원 곱하기 12 하면 최소 연 수입이 700만 원이 넘겠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4,360만 원에 물론 취득세 비용은 한 5% 정도 잡으셔야 돼요. 그럼 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죠. 총 비용이 이제 보증금 1,000만 원을 돌려받죠. 그럼 내 실투자금은 3천만 원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뭐 대출이 필요하신 분이면 받으시면 되고 네. 굳이 근데 뭐 3천만 원대 정도라면 대출 안 받으셔도 되잖아요. 그러면 뭐 연에 한 700씩 받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려요. 5천만 원 정도로 칠 수 있고 물론 뭐 지금 주식장이 너무 좋은데 나 같으면 주식하겠다. 물론 그러셔도 됩니다. 네, 그건 뭐 장르가 다르니까요. 우리 경매 안에서만 얘기해야 되니까요. 자, 그럼 1억은요? 1억짜리는 이제 뭐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현장에 다녀온 건데 서울 수도권에 여기 이제 자유로거든요. 감정가가 한 6억 4천 정도 되는데 지금 1억까지 내려와 있어요. 이거 무시하십시오. 지금 낙찰받았다 미납한 건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3층짜리 이런 건물을 1억대 매입할 수 있다고 하면 들어가서 뭐 가끔씩 뭐 세컨하우스로 쓰셔도 되고요. 쓰지 않더라도 월세 한 100만 원 정도 임대를 주는 거죠. 그럼 수익률이 충분히 나와요. 물론 주의하실 점은 이제 내가 원할 때 팔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 황금성은 무척 낮습니다. 그거 감안하시고 매입을 하시면 좋고, 실제로 제가 이제 뭐 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양평 쪽에 싸게 별장을 매입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잘 안 팔리더라고요. 싸게 샀는데도 싸게 내놨는데도 잘 안 팔리긴 해요. 그런 것들만 감안하시면, 근데 어떻게든 팔려고 하면 팝니다. 이런 거 1억이라면 저 같으면 이런 거 할 것 같아요. 자, 그럼 5억지는요? 5억대로 막 이렇게 올라가면 할 게 너무 많아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여기 한 달 반 전인가 와서 제가 어떤 걸 말씀드렸냐면,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 너무 올랐는데 그래도 마포구 너무 좋다 이 말씀 드리면서, 여기 이제 2026년 1월 6일, 그러니까 저희 촬영일이 1월 6일 바로 전이었어요. 한 일주일인가 2주일 전이었는데 이게 전용이 40평이 넘으니까요. 입찰하시면 어떻겠냐. 나홀로 아파트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2호선이잖아요. 홍대 입구역 바로 앞에 이제 있는 거고, 한강에서도 가깝고요. 요즘 사실 여러분들 10억으로는요 마포구에 15평 복도식 아파트도 사기가 어렵습니다. 약간 발상의 전환을 통하시면 이렇게 매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모르겠어요. 김작가 TV 보시고 낙찰 받으신 분이 계시면, 이게 얼마에? 10억 5,7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이렇게 낙찰을 받으면 이제 대출을 6억까지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럼 실투자금이 취득세 감안하더라도 5억대 충분히 들어가는 거죠. 저라면 이런 거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돈 5억 가지고 인서울에, 특히 마용성에 이렇게 네. 등기를 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경매니까 가능한 구조인 것입니다. 서울도 좋지만요, 지하철이 없다가 새로 깔리는 지역도 보시면 좋은데요. 이건 이제 제가 지인한테 요때 이제 작년 12월 16일, 불과 한 2달 전에 입찰을 좀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6억 7,500이면 단독 낙찰 되거든요. 근데 4억대로 내려가니까 무려 33명이 들어와서 7억 4천 가까이 낙찰이 됩니다. 제가 이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설명을 충분히 드렸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단독 낙찰을 두려워하고 많이 유찰된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굳이 경쟁을 통해서 비싼 가격에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가격에만 받으셔도 최소 1억이 남습니다. 현재 그냥 당장 팔아도요. 근데 저는 이거 최소 요때 이제 지인한테 얘기하기를, 현재 전세가가 700여 세대, 600여 세대 되는데 전세 매물이 딱 하나 있어요. 근데 전세가가 이제 5억 5천입니다. 그러면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6억 한 7천, 8천 낙찰 받아서 전세 5억 5천 놓으면은 충분히 2억 언더로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내가 실거주를 하시겠다 하시면 뭐 직접 들어가 사셔도 되고요. 이렇게 기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는 타이밍을 놓치면 입찰을 하지 않으시는 게 낫습니다. 서울에 좀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경매라는 도구를 최대한 활용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매물들이 꽤 나오고 있거든요. 서울인데요, 강서구가 뭐 아주 뭐 선호하는 구는 아니지만 여기가 그래도 그 여의도 지하철역도 아주 가깝고 한강변에서 가깝고요. 여의도 직장인분들 많이 다니세요. 이거 보시면 24평인데 그래도 5억대까지 내려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물론 이 금액에 낙찰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7억 내외로 낙찰받을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좀 도전해 보실 만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생각보다 많거든요. 천호동 이런 것들도 강동구도 상당히 선호하는 지역이잖아요. 네. 근데 1월 26일 대형 아파트인데 12억 수준이면 괜찮다고 봐요. 나쁘지 않습니다. 요즘에 아파트 가격이 워낙 평균 가격이 15억 2천이니까요. 얼마에 낙찰된 거죠? 12억 300만 원입니다. 1월 26일이니까 이제 불과 한 일주일 전이네요. 이렇게 경매 시장이 생각보다 뜨겁죠. 저 요즘 100세 시대 대비해서 주식 배당주처럼 월급장 꾸준히 나오는 현금의 흐름을 선호하는 분들도 있는데, 경매로도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 만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경매로 현금 흐름 만들기가 아무래도 최적화되어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현금 흐름을 좀 중요시하는 투자자라서 실제로 현재 뭐 주식 배당 투자도 하고 있고요. 뭐 국채 투자를 하고 있기도 한데 경매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어요. 지금 정부에서 규제를 하는 것도 엄밀히 정확히 얘기하면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거든요. 이런 수익형 부동산들은 대출 규제를 전혀 받고 있지 않아요. 소득 증빙이 되시면 최소 낙찰가의 낮게는 50%에서 많게는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수입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제가 아까도 한 5천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상품을 보여드렸지만, 우리가 이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월에 65만 원씩 들어오는 것과 내가 어느 정도 몸을 움직여서 그 2배 130만 원 들어오는 거, 저는 전자가 훨씬 더 장기적으로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조금씩 쌓이면서
내가 좀 더 편해지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늘어나고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요. 저는 경매로 지금 현재 월세 받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충분히 추천을 드려요. 수익률 부분에서 조금 팁을 드리자면 명확한 목표를 세우라고 말씀을 드렸죠. 최소 8% 정도 내외인데 이걸 이제 아까 말씀드린 레버리지 수익률로 바꾸면 최소 12%에서 20% 사이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 할아버지의 수익률이 20%가 되지 않습니다. 연평균 수익률로 나눠보면 여러분들이 경매만 좀 잘 활용하셔도 버핏급의 투자자가 될 수 있다. 뭐 약간 억측이긴 하지만 물론 뭐 규모라든지 이런 건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 망설이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요. 지금 도전하기 해야 할 몇 가지 좀 꼽아주신다면요. 일단 뭐 경매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대하는 분들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일단 뭔가 이게 막 경매라고 어려울 것 같고 두렵고 이런 게 떠오르는데 뭐든 그렇지만 새롭게 시도한다는 게 무척 어렵잖아요, 사람이. 그때 저는 뭘 활용하냐면 책을 좀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전 책만큼 가성비 좋은 거를 이제 찾지 못했는데요. 최소한 그 내가 배우려고 하는 특정 분야의 책을 한 10권 정도 이제 보는 거죠. 그럼 어느 정도의 이제 두려움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고요. 적어도 이게 내가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건지 아닌지 정도는 정확히 파악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책 제목도 그 왕초보도 바로 돈 버는이라는 부제가 있잖아요. 이게 뭐 대단한 어떤 고수분들을 위한 책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든지 초보자분들도 그냥 이 책만 따라해도 수익 낸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좀 양질의 책을 최대한 읽고 그때 가서 판단을 해보셔도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게 있잖아요. 경매가 특히 그렇습니다. 이게 반짝 관심을 가졌다가 또 바삐 생활 하시다가 안 보고 이러면 입찰까지 이어지기가 무척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 10분 정도 퇴근하고가 아니라 점심시간 정도에 자투리 시간 내서 그냥 사이트 내 집 주위에 뭐가 나왔나 어떤 아파트가 나왔나 그냥 보시는 거죠. 그냥 그러면 특정 패턴이 보여요. 뭐 예를 들어 아까 우리 그 일산에 오피스텔 봤죠? 그러면 이 지역은 수익률이 한 6에서 7% 수준에 낙찰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면서 실행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귀찮다 하시면 제가 유일하게 유튜브 이런 거는 안 하지만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에 거의 매주 시장 상황을 이제 경매 낙찰가로 분석해서 올려드립니다. 그거 뭐 한 2, 3분이면 보시거든요. 그거를 충분히 활용하시는 것도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집 근처에 관할 법원이 있습니다. 굳이 입찰하지 않더라도 한두 번쯤은 법원 입찰법정에 한번 가보셔라.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가보시면 실시간으로 어떤 아파트 몇 동 몇 호가 얼마에 낙찰되고 몇 명이 들어오고 2등은 얼마를 썼으며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가슴이 저는 엄청 뛰었거든요. 처음에 15년 전에 돈도 없는데 내 거 같은 거예요. 잘 될 것 같고 나도 1등을 해서 저 중앙에 서고 싶고 이런 느낌이 좀 뭔가 돈이 될 듯한 뭔가 좀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입찰하지 않더라도 가서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왕초보도 바로 돈 버는 부동산 경매 기술 달천 정미호 대표님과 함께 했는데요.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투자 조언 한마디만 가볍게 주고 가신다면요. 제가 짧게나마 15년 정도 투자 시장에 있는데요. 투자를 하지 않고서 버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가 상승률이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높고요. 원화 가치 하락 속도도 너무나 가파릅니다. 이 상황에서 남에게 의지하는 투자 이런 것들보다는 내가 스스로 공부해서 내 실력을 키울 수 있는 투자. 저는 그게 비단 경매라고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뭐 주식 스킬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채권에 대한 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무엇보다 내 실력이 늘어나는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만난 손님은 달천 정미호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